네, 구수한 우리말로 풀어보는 시사 한마당 시작합니다. 대금열의 뉴스 못합니다. 어서 오세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지난주가 너무 허전했잖아요. 빛나는 나의 도시에서 연 빛나님을 봐야 되는데 못 뵈니까 내 인생이 빛나지가 않았어요. 아유 선생님도 그러셨다면 너무 감사한데 저희 시청자분들도 아니 너무 허전하다. 우리 화요일에 우리 마스코트 우리 백근열 선생님 안 계셔서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제가 빛나는 나의 도시는 못 나왔지만 빛나는 나의 조국을 만들기 위해서 어허. 서울 서초동으로 지난주 2번 갔다 왔습니다. 아유 지난주도 바쁘게 보내셨네요. 네, 그럼 오늘도 소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올해가 5.18 민중항쟁 45주년이잖아요. 그래서 17일, 18일 이틀 동안 5월 민주주의 대축제가 열립니다. 이 축제란 말에 그러니까 현대사에서 가장 아픈 날인데 그날 어떻게 축제를 할 수 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축제의 제자가 제사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 지내려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페스티벌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올해 제사는 이 축제는 뭐냐? 45년 전에는 패배했지만 45년 뒤에는 그때 열사분들이 계신 덕택에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승리 보고 대회, 네. 전승제 뭐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의미를 좀 재정의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축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볼 거, 먹을 거, 즐길 거잖아요. 볼 거, 먹을 거 충분하고 이번 이 민주주의 대축제는 먹을 것도 많지만 배도 채우지만 머리도 채워주는 축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있죠? 민주주의 개념을 완벽하게 정립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연빈 아나운서님은 그 전과라는 거 모르시죠? 전과. 옛날에 표준전과 완전정복. 알죠. 아세요? 예. 네, 민주주의 완전 정복하게 해드립니다. 아우 좋습니다. 그리고 이 축제를 위해서 광주광역시가요 이날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다 무료로. 오 맞아요. 하고, 주먹밥 같은 먹을 거 흔전만전하고 그리고 17일 전야제 때 여러분 잘 아시는 가수 이은미 씨, 작곡가 김형석 씨, 그리고 노차싸, 그리고 부산의 스카웨이커스라고 젊은 분들이 스카 음악, 레게 음악이거든요. 예. 이거 하는 분들이 오시는데 제가 2011년에 부산 희망버스 갔다 직접 봤거든요. 뒤집어집니다. 꼭 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네. 분을 왜 빼놓으시나요? 우리 백금열 선생님도 공연을 하신다고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예. 촛불 밴드 공연합니다. 아우 너무 기대돼요. 한 소절 좀 들려주시죠. 뭐 뱃노래인데 그 노래는 말고 그러니까 이 올해 45주년 민주주의 대축제를 짧게 해보면 사필귀정 고진감래 광주를 두고 이름인가 5월 광주도 만만세 민주시민도 만만세 대한민국도 만만세. 아우 좋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이번 전야제 놓치면 안 되실 것 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자, 다음 소식 이어가 볼까요? 예, 엊그제 5월 1일에 이른바 사법 쿠데타가 일어났다고 다들 말이 많았죠. 제2의 뭐 인혁당 사태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왜 이렇게 얼척없는 짓을 하냐?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예. 라고 핑계를 댔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재판은 9일 만에 판결을 내렸는데 그러면 다른 재판은 어떠냐 하고 봤더니 일제시대 그 미쓰비시 중공업이나 일본제철 같은 전범 기업들이 조선 학생들 어린이들을 데려다 일을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월급을 안 줬습니다. 그래서 월급을 달라 그랬더니 못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2013년에 광주지방법원에다 제소를 합니다. 1심, 2심 다 이기고 2018년에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이 났어요. 예. 일본 전범 기업은 사죄하고 위로금 배상해라라고 했는데 전범 기업이 지켰을까요? 안 지켰죠.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또 제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안에 있는 그 전범 기업의 자산을 강제로 매각 팔아가지고 그걸 현금화해서 그 돈을 지급하게 해달라. 역시 1심, 2심 이겼어요. 그리고 대법원에 2022년 5월에 접수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판결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 묵혀서 뭐 드시려고? 거름만 드시려고요? 아니 이재명 대표 재판은 6만 쪽 기록을 이틀 만에 다 보고 판결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사건은 1시간 만에 다 보고 판결해야죠. 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외교부.
전 더 외교부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심우정 검찰총장 딸에게는 그렇게 지극정성을 다하더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왜 박대합니까? 예? 아니 그 동량은 못 줄 망정 박작은 깨지 마라 그랬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편은 못 들 망정 일본 전범기업 편을 들었어요. 외교부가. 전 이거 기억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판은 빛보다 빠르게 하고 어떤 재판은 묵혀서 거름 만들고 있는 대법원의 이 대법관 나으리들 제가 기억하려고 이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조희대, 박영재, 신숙희, 권영준, 오석준, 서경환, 엄상필, 노경필, 이수견, 마용주 그리고 지규현 판사님 제가 꼭 기억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번에 헌법재판소장 문영배 소장께서 이제 네. 은퇴를 하셨는데 그 문영배 헌법재판관을 길러내신 김장하 어른이 네. 재조명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 전라남도 보성군 회천면에 진짜 어른 봉강 정혜룡 선생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예. 이분은 인생을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굴곡진 삶, 신선한 삶, 뭐 파란만장한 삶, 뭐 형극의 나날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이런 표현이 이분에게 딱 어울려요. 삼천석 대지주의 아들이었습니다. 오. 종손이거든요. 네. 그리고 동생분은 당시 최고 명문 대학인 도쿄 제국대학을 나오셨어요. 근데 이런 집안이 몽양 여운형 선생과 함께 새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애쓰던 집안이 일제시대 또 해방전국 6.25 그리고 이승만 박정희 정권을 거치면서 이 봉강 정혜룡 선생의 6촌 이내에서 8명이 국가폭력으로 희생되십니다. 돌아가신 장남도 사형당했어요. 그리고 19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네. 한 집안이 풍비박산 멸문지화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살펴봤더니 이분 그 가훈이 물위 역사 죄인 물 위 역사적 말 물자입니다.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아였어요. 그래서 나라와 결의와 역사를 사랑한 죄로 이렇게 순환을 당하셨단 말이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사진도. 네, 저분이십니다. 그래서 맨 저는 왼쪽에 계신 분이죠? 봉강 정혜룡 선생이 69년에 예, 이분이십니다. 네. 돌아가셨어요. 이제 고려대 명예교수 김민환 교수가 이제 저 소설을 쓰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부탁이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그래서 국가보훈부가 정상화되면 지난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국가보훈부가 한 일이 뭐였습니까? 독립운동가 흉상 철거해버리기, 치워버리기 뭐 이런 거였잖아요. 광주를 대표하는 음악가이자 항일운동가셨던 정율성 선생 흉상 치워버렸습니다. 생가기념관 폐쇄돼 버렸습니다. 그다음에 당신이 다녔던 능주초등학교 정율성 교실도 폐쇄돼 버렸어요. 이런 짓들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이 봉강 정혜룡 선생 독립운동가 서운도 하고 제대로 기리고 보답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책 제목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큰 김민환, 새는 예. 바람을 거슬러 난다. 그러니까 이제 대북 역풍비죠. 네. 큰 봉황새는 바람을 거슬러 난다는 거예요. 저도 오늘 샀습니다. 아까 읽고 계시던 책이 네네, 그 책이군요.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소식 알차게 준비해 오셔서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백금열의 뉴스 못하못하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빛나는 나의 도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